정정신청, 변경신고. 요것은 지금 출제 빈도가 23회, 24회, 30회로 돼 있죠. 요 부분을 조금 어려워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요것도 어려워하지 말고, 겁내하지 말고,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정신청사항과 변경신고사항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걸 어려워하는데, 이걸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자 이거예요. 이해를 하자. 그러면 이 정정이란 말은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잘못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정정이죠. 그러면 정정신청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잘못됐다면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로 돼 있다. 그러면 정정신청 잘못된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때는 경미한 사항의 정정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사자의 주소라든가 전화번호가 잘못되어 있거나 거래지분 비율이 잘못되어 있다든가 또는 개공의 전화번호라든가 상호라든가 사무소의 소지리가 잘못되어 있다. 또는 건축물의 종류가 잘못되어 있어요. 오피였는데 상가로 기재해버렸다. 또는 거래상 부동산 등에 이게 지목이나 면적이 잘못되어 있거나 대지권의 비율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는 정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기억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꾸로 기억하자고 했어요. 정정이 안 되는 걸로. 정정이 안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의 핵심적인 사항은 정정이 안 돼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의 핵심이 뭐였냐면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죠. 그럼 누가라는 것은 당사자의 성명이나 주민번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매수인이나 매도인의 성명이 잘못되어 있다. 개공의 성명이 잘못되어 있다. 그럼 의무 주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명이나 주민번호는 정정이 절대 안 됩니다. 당사자가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근데 당사자의 주소가 잘못되어 있다.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가 잘못되어 있다. 이건 정정되겠죠. 성명, 주민번호 안 돼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의 소재지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물건이 바뀌는 거니까. 근데 부동산의 면적이라든가 지목이 잘못되어 있거나 대지권의 비율이 잘못되어 있어요. 정정되겠죠. 이거는 소재지는 안 된다. 이렇게 되고 언제? 계약일은 정정, 변경 다 안 됩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일이 잘못되어 있다? 있을 수가 없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거래금액. 실제 거래금액도 핵심 아닙니까? 얼마에? 그러니까 언제, 얼마에. 요거죠. 그러니까 거래금액의 정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그럼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재신고 들어가야지.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정정신청사항은 핵심적인 사항은 정리이 안 된다. 매도 매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그 다음에 계약일자, 실제 거래금액, 부동산의 주소지는 안 된다. 그러나 물건의 종류가 잘못되어 있다. 이거 지목이나 면적이 잘못되어 있다. 거래 지분이 잘못되어 있다. 전화번호가 잘못되어 있다. 당사자의 주소가 잘못되어 있다는 정정이 돼요. 감 잡았어요? 그럼 정정신청은 서식이 없어요. 신고필증에 잘못된 내용을 직접 수정합니다. 직접 수정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신고필증을 직접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의 주소라든가 휴대전화번호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단독으로 정정신청돼요. 그럼 단독으로 정정신청할 때는 이때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전자문서로 정정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신고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재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요, 정정신청서 서식이 없죠. 서식이 없으니까 실무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종류라든가 지목 같은 게 잘못되어 있거나 면적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럼 담당한테 전화해요. 실무적으로. 전화해갖고 신고필증에 요거 면적이 지금 잘못 나왔네요. 그러면 담당이 그럽니다. 계약서 그럼 팩스로 한번 밀어보세요. 그래. 그럼 팩스로 쫙 밀어주잖아요. 그럼 신고필증 바로 재발급해줘요. 서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게 정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잘못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정정이었다. 그래서 서식은 없고 핵심적인 사항은 정정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감 잡고요. 자, 그럼 내려갑니다. 변경신고. 그러면 신고필증 다 제대로 나왔고 신고도 제대로 했는데 만약에 당사자 합의로 계약 내용의 일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게 되면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변경신고, 변경이 됐을 때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것도 해야 된다 아니에요?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때 변경신고는요, 변경신고 사항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는 두음자 안 따서 이해를 시키는데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변경신고 제도가 왜 들어왔느냐? 원래 정정만 있었거든요. 근데 변경신고 제도가 들어온 취지가 그거였어요. 실무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운용을 해봤더니
잔금 지급일을 6월 30일로 신고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이 10억이라고 신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매도인 쪽에서 돈이 급히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수인한테 그랬던 겁니다. 야, 6월 15일까지 잔금을 쳐주면 내가 대금에 1,000만 원을 깎아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수인 쪽에서 6월 15일날 잔금을 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고한 내용 중에 잔금일 바뀌었죠. 실제 금액 바뀌었죠. 재신고를 해야 되는 사태가 자꾸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변경신고제도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핵심적인 사항에 속하는 실제 거래 가격의 변경신고가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도입 취지를 봤을 때 대금 빨리 주면 잔금 빨리 주면 대금 깎아주기 때문에 들어온 거니까 실제 거래 가격의 변경신고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중도금 지급이나 잔금 지급이 변경됐다. 그럼 이때는 변경신고 된다는 얘기죠. 더 특이한 게 공동 매수의 경우에 일부 매수를 제외하는 변경신고 됩니다. 다수 물건을 거래한 경우에 일부 물건을 제외시켜놓은 변경신고는 돼요. 이건 핵심적인 사항을 지금 바뀌고 있죠. 매수인 중에 일부를 제외시킨다. 다수 물건 거래 일부를 제외시킨다. 제외하는 경우는 됩니다. 근데 물건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갑으로부터 A, B, C가 공동 매수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A, B, C 신고 들어갔거든요. 지분은 A 3분의 1, B도 3분의 1, C도 3분의 1로 들어갔어요. 공동 매수인으로. 그러면 여기서 D를 추가하는 겁니다. 매수인 중에 일부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D를 추가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C를 D로 교체로 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만 된다? 제외시키는 거. 빼는 것만 된다. 빼는 것만. 그럼 A, B, C의 단독 매수를 하거나 A, B의 공동 매수, B, C의 공동 매수, A, C의 공동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상관없죠. 그러면 그래서 일부를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C를 빼버리면 지분이 바뀌죠. 그럼 지분의 변경신고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수부동산 거래했어요. 1번지, 2번지, 3번지 거래했습니다. 면적 1번지 100제곱미터, 2번지도 100제곱미터, 3번지도 100제곱미터였는데 이렇게 신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 4번지를 추가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다음에 3번지를 4번지로 교체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3번이고 4번지를 추가하거나 교체한다. 그럼 이거 재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재신고하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빼는 것만 되는 거죠. 그럼 빼버리면 일부 물건을 제외시키면 면적이 바뀌는 거죠. 그럼 면적의 변경신고 되겠네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를 빼버린다. 그럼 조건이나 기한이 바뀔 수 있죠. 그럼 조건 기한을 변경신고할 수 있죠. 감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암기사항이다, 이해할 사항이다. 이해하세요.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변경신고는 다 제대로 했는데 당사자 합의로 바뀔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잔금 빨리 좀 대금 깎아주기 때문에 들어온 거니까 그걸 의심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내용은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경신고 사항으로 기억하세요. 이거는. 정정신청 사항은 안 되는 걸로 기억했고 변경신고 사항은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이제 감을 여러분들이 잡았는데 지금 정정신청 사항에 면적이 있었죠. 지분도 있었죠. 그러면 면적이 잘못되면 뭐다? 정정. 면적이 바뀌면 변경이에요. 지분이 잘못돼 있으면 정정. 지분이 바뀌면 변경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변경신고는요, 이거는 서식이 있어요. 서식이 있고, 부동산에 관한 이전능 계약이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정이든 변경이든 전자문서 다 허용됩니다. 다 허용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서가 있는데, 이것을 내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신고서만 내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면적의 변경이 전혀 없는데, 실제 가격만 변경됐다고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허위신고 가능성이 있죠, 지금? 그럼 이때는 계약사본을 첨부해야 돼요. 그럼 이때는 전자문서를 안 받아줍니다. 이때는 전자신고를 안 받아줘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급계약이라든가 분양권의 전매계약이 있잖아요. 분양권 입주권의 전매계약이 있는데 만약에 분양가격이라든가 옵션 같은 게 이제 바뀌게 돼요. 그럼 이것은 단독으로 변경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증명서를 무조건 첨부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거 변경신고 들어갔거든요. 그럼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재발급해 주게 돼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가격이 만약에 바뀌었다. 가격이 바뀌게 되면 실제 거래 가격이 바뀐 거죠. 그럼 변경신고는 할 수 있다로 돼 있잖아요. 근데 해야 될 것 같아, 안 해야 될 것 같아? 해야 됩니다. 가격이 바뀌면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실제 거래가가 등기까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실제 거래가가 등기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가 되고 있으니까 가격이 바뀌게 되면 변경 신고를 하든 재신고를 하든 꼭 다시 해주세요. 아셨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조사 나올 수 있어요. 가격이 바뀌었는데 재신고를 안 했다. 또는 변경 신고도 안 했다. 그러면 이거 허위 신고로다가 조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